매년 폭우가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2년 전 이맘때도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때 이제 최혜병 순직 2주기 이제 그제가 2주기였고 이제 2년이 된 건데 해병대 1사단 추모공원에서 이 유족들과 친구분들이 함께한 비공개 추모식이 있었고 또 국립대전 현충원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주관한 또 추도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특검을 통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뭐 사실 이제 2년 전에 이제 사망했을 당시에 그 사망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해병대 분들 그리고 해병대 부대에는 뭐 구명조끼라든지 네. 이런 그 물에서의 훈련이라든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서 인명 수색 작업을 하다가 희생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납득하기 어려웠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 벌어지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사건이 커졌고 나중에 이제 드러난 거는 그 무렵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갔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의혹들이 커져갔고 지금은 뭐 이종호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정말 딱 1년 전만 해도 대대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에 임성근의 과실치사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성근을 혐의 없음으로 경찰이 불송치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참 그래도 1년 만에 이 모든 게 바로 잡혀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 이 안타까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VIP 경로설 이른바 그 이후에 불거져났던 수사 외압 의혹들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제 의심을 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묻히고 그다음에 억눌리고 있었는데 이제 특검을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검이 뭐 이종호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종호는 뭐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 특검이 수색하고,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보는 예, 겁니다. 최상병 특검에서도 예. 하고 예. 핫하시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키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 의혹들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보니까 이건 재판 개입 청탁 정황 그 의혹입니다. 그 의혹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맞습니다. 관련된 예. 공범자를 집행유예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죠. 뭐 8,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특검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당사자는 거부를 하고 있지만 부인하고 있지만 부인하고 있죠. 그게 지금 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사실은 최혜병 특검 관련돼서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더 놀라운 게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보도,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기독교계, 아 맞아요. 기독교계 특히 원로 목사님들에 네. 대한 압수수색들이 있었어요. 극동방송. 극동방송 네. 그랬죠. 김장한, 그다음에 이영훈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목사. 교계에서 기독교계. 네. 예. 그 사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또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 거죠. 관련돼서 압수수색 당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거는 군대 내에 군종이라고 하죠. 군대 내에 있는 목사들에 의해서 연락을 받은 김장환 이런 네. 분들이 움직였고 움직이는 과정에 뭐 이철규와 통화한 사실, 고석이라는 윤석열의 연수원 동기죠. 네. 고석 변호사하고 통화한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련돼서 청탁이라든지 로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데,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치에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손바닥 왕자 그리고 김건희 씨 무속 논란 이런 거 있었을 때도 그 김장환 목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일부 무속 논란이 관련된 논란이 희석됐죠. 예, 해소가 네. 됐던 부분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약간 그러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 개신교계 이런 이제 목사들 네. 이쪽에서 뭔가 또 윤석열을 밀면서 왔던 그 거. PD 수첩인가요? 스트레이트인가요? 그 MBC 프로를 좀 보니까 네. 뭐 심지어는 이제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종교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네. 윤석열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많이 기도해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속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든지 네. 이태원 참사가 있으니까
관련된 뭔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비구비마다 윤석열을 도왔던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전에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상호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강한 계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무속을 신앙하고 무속을 믿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희석시켜주고 정치적 도움을 줬다.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네요. 근데 트럼프하고 미국 보수적 기독교가 이런 관계래요. 트럼프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생각하는 바를 보면 네. 이 기독교하고 친화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보수 기독교들은 네.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트럼프가 들어줄 것이다. 또는 트럼프가 들어주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하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공존이죠. 어떻게 보면 교리론 해석이 안 되는. 예. 오히려 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예. 그런데 트럼프는 뭐 그 미국 내에도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손을 잡고 그런 것과 손을 잡은 건 아니죠. 네. 심지어 근데 이쪽은 건진의, 네. 명태균의, 천공의, 통일교회, 신천지의 더하네. 그런데 이쪽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한참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가 트럼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심각한 네.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네. 저희 집안 분위기로는 용납이 안 돼요 저런 거.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런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보수적이고 네. 심지어 지금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했던 그런 정황까지 지금 정황까지 뭐 포착이 드러나서 되고 권성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압수수색 당했죠. 네. 권성동 그렇네. 그리고 먼저 일본신 일본신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예전에 그 등장을 하고. 남동생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뭐 별의별 종교들이 다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아니 저는 예. 굉장히 좀 유력한 사람 입을 통해서 신천지 10만 명 입당설 얘기도 들었어요. 국민의힘 쪽에. 예. 근데 이제 그 경선 과정 대선 경선 과정에서 네. 네. 근데 그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면 국민의힘 내 잔존한다면 이번 당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정해져 영향을 있는 줄 거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되는지 그쵸?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예. 그건 또 누가 정하는 거가 그렇네요. 김건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윤석열은 지금 구속돼서 기소됐지만은 또 기소됐지만은 김건희가 또 남아서 영향 행사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개신교 압수수색 이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의혹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 교인들 또 이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도 집사긴 하지만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집사예요. 그래요? 집사세요? 네, 저도 집사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이제 집사세요 아니면 뭐 장로? 아니에요. 그냥 신도예요. 아, 신도예요? 평신도. 근데 아, 네. 그 지금까지 보면 수사기관이 종교계 특히 개신교의 원로 목사들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나갔다는 것은 네. 상당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상당한 물증, 네. 혐의 입증의 자신감. 자신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뭔가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러면 엄청난 비난과 아, 이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뚫고 압수수색까지 나갔다는 거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 네. 있다. 그리고 그게 뭐 종교 관련 이슈도 아니고 그 체해병 관련 이슈라는 맞아요. 게 얼마나 그 손길을 뻗쳐 있는 건가 기독교가 우리 사회 어디까지 손을 뻗쳐 있는 네.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제발 저 무속 이런 쪽하고는 손을 좀 기독교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계속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김정은 목사가 이번에 이제 자기 교회 유튜브에서 아마 이제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또 알려주고 있는데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아니죠.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사방팔방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드러난 정황은. 그러니까 그거니까 안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사단장 살려준다고 해서 사단장 살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음. 해병이 이유 없이 죽었으면 해병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죠. 그렇네. 따끔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짚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번 이제 박상혁 수석 대변인 논평, 박상혁 대변인 이름으로 나온 논평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종교인과 종교 시설에 대한 수사는 각별히 절제되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좀 냈던데. 각별히 절제해서 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대로 절제해서 더 엄격하게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막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절제된 모습 충분히 뭐 절제된 모습일 거다. 의원님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거다. 했을 네. 거다라는 모습. 혹시 뭐 민주당 측으로도 이런 기독교계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뭐 압력이라든지 이런 좀 이런 뭐 너무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수사 들어오나요 관련돼서요? 혹시? 네. 뭐 저는 접하거나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언론사도 가지고 있고 네,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있다 아하. 보니까 그래요. 지금 박성혁 대변인 브리핑 내용인데 오해를 낳지 않도록 세심한 수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검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의원님은? 이건 오해는 지금 기독교계가 낳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심하게 네. 배려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하. 저 수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다. 마치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네. 그 국회의원들 압수수색 특검이 쭉 하니까 의장이 아. 신중을 뒤에달라 이거 원론적 얘기거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압수수색할 때 그때 우원식 의장도 입장을 냈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의 그런 대변인 논평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논평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께서는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거 왜 이런 논평을 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원론적인 차원이고 특검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의원님 보시는 거고. 저는 예. 특검은 현재 되게 신속하게 잘하고 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계에 대한 특히 어떤 원로 종교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네. 이 이례적인 압수수색까지 나설 정도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뒷받침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 확인하기 위한 정도다. 이렇게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김장한 목사가 왜 2년 전에 그때 최혜병 순직 이후에 왜 조태용과 네. 왜 이철규와 통화를 했고 이런지. 그리고 만약에 그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이렇게 좀 해서 핸드폰에 통화 기록은 다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다 해야 돼서 하는 거고 진짜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통화 기록이 나왔는데 조사도 안 한다. 네. 이건 어렵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 이런 조사도 안 하면 그냥 묻어두고 간다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이상한 국민들이 거죠. 볼 때는 왜 그랬냐. 그럼 종교계에 대한 불신이 더 생기겠죠. 어허.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돼서 경로가 진짜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기독교계, 개신교계를 향한 이 로비,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 부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각별한 관계인 김장한 이영훈 목사에게 청탁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 쪽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종호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나오겠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뭐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영장이 적시된 그런 내용도 하겠지만은 이런 내용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종호 전 대표 입이 열리는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0시에 특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오마이 TV가 현장을 지킬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봐주시고 고속 라인의 로비 의혹 이것도 지금 새롭게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고속 이 변호사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하필이면 그쯤에 거기 그쪽에 가서 있었다. 상담도 하고 그랬었죠. 상담도 하고 그런 그랬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었고. 이런 근데 것도 마침 또 있고. 통화한 흔적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지금 예. 여러모로 다방면에 여러 루트를 통한 그런 구명 로비 의혹이 그 있었던 게 아니냐. 당시에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 있을 때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그 네. 당시에 전방위 로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뭐 고속 라인도 그렇고 이종호 라인도 그렇고. 그런 의혹이 다 있었죠. 예. 근데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해명이 안 돼서 약간 갸웃갸웃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종교계 라인이 나온 거죠. 예. 종교계 라인. 예. 그래요. 이 세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아마 구명 로비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특검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근데 지금 VIP 경로설은 이미 다 사실화가 됐잖아요. 진실이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이미 있는데. 이제 경로는 있었다라는 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중소 전 장관도 인정했어요. 예. 다만 이제 그 경로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거 싸우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예상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경로선 나올 때 부인하겠구나. 두 번째 경로는 있었으나 뭐가 문제야.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두 가지 경로로 방어를 해줬었어요. 예. 경로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더 친한 친윤 쪽 의원들은 친문 쪽 의원들은 경로는 있었을 텐데 경로가 그 자체가 뭐가 문제야? 잘못된 거 바로 잡느라고 했으면 뭐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방어해주는 의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경로는 있었구나. 쟤네들이 저쪽으로 조금 이따 옮겨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옮겨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종섭 전 장관도 경력, 그러니까 화낸 건 맞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얘기하고. 뭔가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인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 그렇게 거죠. 예상이 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래요. 이 최혜병 특검에서도 이 사안들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한 목사조차도 자기가 기도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단장 살려달라고 그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통화도 지금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전화하면서 기도했나? 랜선 기도 그건 모르겠지만은 안수 랜선 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